안녕하세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50% 정도만 노후 준비를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믿고 있는 게 50%는 국민연금에서 나올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실은 다들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그 입장이 지금 타고 계신 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 후에 탈 이런 사람과 어떤 그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응답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금을 타고 계신 세대 대표로 저희가 강창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예.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입장이시죠? 그렇죠. 저는 60세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3세니까 13년째 받고 있는 거죠. 예. 네. 얼마나 내셨어요? 몇 년 동안 내셨어요? 그래서 전 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예. 언제부터 그 내셨는지 88년부터 처음에 그럼 시작하셨나요? 그때 제가 증권회사의 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불이백 중에서는 최고 금액을 불이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월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액수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예, 예, 사실 예. 지금 많이 조건이 바뀌어서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시는 네, 액수인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액수까지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것까지 원하진 않았는데 네, 네. 낸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셨을 때 네. 물론 굉장히 긴 기간을 내셨고 88년도면은 네. 굉장히 긴 기간을 내셨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받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네.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88년 제가 부장 시절에 국민연금이 도입돼서 낼 때는 이거 뭐 세금 같은 것도 뜯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도 안 했고 왜 이런 걸 또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월 130만 원을 받는데 그게 이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 국민연금이 소중할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 중에서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6.6%밖에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분들이 좀 일찍 가입을 해가지고 좀 더 받아주셨으면 참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몇 예. 가지가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보다도 저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이것이 최근에 와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요지도 네. 이 젊을 때 빨리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글쎄요. 취지에서 예. 이런 걸 네, 마련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네. 그 옆에 제가 그 자료를 네. 보여드릴 텐데 네. 이 국민연금이 네. 제 나이에 받느냐 네. 아니면 조금 일찍 당겨 받느냐 네. 또는 기다렸다 연기해서 받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좀 액수가 네. 달라지는 건 아마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알고 네. 계실 텐데 네. 그 액수를 제가 그 계산을 좀 해가지고 예, 예. 미리 이렇게 좀 알려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시청자들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70년생 기준으로 해서 네. 65세에 제 나이에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이에 받으면 124만 원 타는데 매월. 예, 네. 매월 124만 원을 타는데 네. 5살 당겨서 받으면 이걸 네. 조기연금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60세에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88만 원으로 줄고요. 네. 그다음에 65세에서 5년 기다렸다. 70세부터 타기 시작하면 이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액수가 167만 원까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받는 이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네. 요걸 이제 나이대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대표님께 보여드렸고 그 도표를 보신 네. 감상을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도표를 보시면서 네. 뭐 제가 언제까지 살면 얼마 받고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네. 네. 보시면 어떤 쪽을 저는 선택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5년 기다렸다가 받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참 후회가 됩니다. 하지 않으신 게. 그러니까 그렇죠. 연기하는 게. 예,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적어도 70까지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일을 해서 받는다든지 예. 또는 다른 소득원으로 버티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가능하면은 저도 그 연기연금 제도가 있다는 거를 사실 탈 때도 몰랐습니다. 예. 예.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5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하게 되면 그 정도의 혜택이 있다는 거를 몰랐는데 저는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미리미리 예, 예. 알았더라면 연기해가지고 5년 늦게 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예. 일찍 세상 떠나면 손해 아니냐.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원래 100살까지 살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면 연기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80살에 떠나더라도 뭐 세상 떤 거니까 상관없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연기해서라도 많이 받는 쪽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기연금으로 선택 안 하는 게 참 후회됩니다. 네. 대표님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다 받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저는 감액이 되셨을 예, 겁니다. 예. 왜냐면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 150만 원 계속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그러면 훨씬 그 정신적으로 안심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꼭 재테크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종신연금의 예. 장점인데 예. 이게 만약에 설사 예. 생각보다 일찍 세상 뜨면. 예, 네. 세상을 뜬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속으로 편안한 이 비재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 네. 더 네. 질문드리고 싶은데 젊은 사람 예. 입장에서는 예. 이게 자꾸만 일찍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네, 네. 행동 경제학상의 그,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각각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일찍 회사를 나와가지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할 수 없이라도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60대 중반 또는 70까지는 한 달에 단 얼마라도 근로소득을 얻어서 다른 소득원을 어떻게 생활비를 해결해가지고 저는 좀 가능하면 늦게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금이 고갈될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솔직히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개인이 걱정하기보다는 예.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테크 차원보다는 이 심리적으로 안심감을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70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조기연금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리는 편입니다. 예. 네. 저도 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 저도 이제 중간 예. 이 뒤에 나올 이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예. 지금 타고 계신 강창희 대표님 예. 이 중간 정도의 세대인데 저도 조금씩 생각이 지금 예. 대표님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네. 이게 선택을 할 때 그 잘 선택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득이 생긴다는 것을 네. 이 표를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국민연금을 타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네. 이 국민연금이 다른 이렇게 뭐 액수가 큰 목돈도 있으실 테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있으실 테고 여러 네. 가지 자산이 있는데 네. 그 자산과 비교했을 때 네. 연금의 장점이 네. 어떤 것인지 이걸 느끼신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세상 떠날 때까지 받는다는 거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안심감도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도중에 일찍 세상 뜨더라도 저는 그걸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심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살았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그 금융상품 중에는 물가를 커버해주는 상품이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운용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금융회사들은 그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다 책임지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이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가도 커버 못하는 금융상품이 많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저는
리스크를 안지 않는 금융 상품 중에서는 최고의 상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연금이 예. 매년 물가 상승만큼 인상해서 네, 예. 지급을 하죠. 거기다가 네, 이제 그렇죠. 네. 전체 가입자 평균 네. 그 수치가 올라가면 그것도 고려가 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연금이거든요. 이런 네. 거를 저도 교육을 다니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빨리 아시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항상 제가 듣는 게 몇 억의 노후자금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세상 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게 제가 이제 70대가 되어버리니까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받아봤자 150만 원이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정도 액수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그랬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해를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